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월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월말이 되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9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되죠. 경상수 적자가 대폭 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 심리지수 발표가 됩니다. 기업 심리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는데 조금 개선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산업활동하고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지난 9월에 생산, 판매, 재고를 얼마나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가계는 소비, 기업은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드린 지표들입니다.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했는데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였거든요. 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동향은 그동안 중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출이 다시 개선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그러죠. 여기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문제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죠. 우선 연방기금금리,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준금리인데요. 5.25%에서 거의 0%까지 낮췄습니다. 이것도 큰 효과가 없자 이제 양적 완화를 단행한 거죠. 그러면서 QE1이라고, 2, 3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QE라는 것은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준 겁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버는 통화가 3조 이상 늘렸죠. 엄청난 돈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자 이제 양적 완화를 서서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FOMC에서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길래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미국 경제를 보면은 2008년 2분기에 본격적인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가 한 4% 1년 사이에 떨어졌죠. 그러나 꾸준히 그 이후로 회복돼 가지고요. 올 2분기 현재 GDP를 보니까 2008년 2분기 바로 위기 직전이었죠. 그때보다도 한 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상당히 부진했고요. 미국 GDP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8%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경제 회복에 따라 가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지난 9월까지 881만 개 증가했습니다. 잃어버린 일자리 전부 찾고 추가로 고용을 늘린 것이죠. 이에 따라 실업률도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한때 10%를 넘어섰습니다만 지난 9월에는 5.9%까지 하락한 것이죠. 경제도 회복되고 이제 고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갈지 이게 관심사죠.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거는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한 보고서가 제시한 겁니다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인플레 시대를 겪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83년에서 2007년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만 대안정기가 도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본이 1995년, 2007년에 겪었던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연방기금금리 장기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미국에서 극심한 인플레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요.
이 당시에 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1980년에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특히 1995년 중반에는 미국 경제가 IT 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신경제라고 그랬죠. 그러나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상당히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정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안정기하고 디플레 중간 정도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이 그림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성장은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실제 GDP가 잠재 GDP 훨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 GDP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7% 정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회복되면서 이 갭이 4%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 경제가 이만큼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통화를 풀어도 디플레 압력 존재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천문학적인 통화를 공급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물가가 안정된 이유는 이렇게 실물 경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화 승수라는 것은 제가 총 통화 M2를 번원 통화로 나눈 건데요.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통화 승수가 꾸준히 올라가죠. 한때 거의 1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떨어졌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이게 지난 9월 달 2.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돈이 안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이 돈을 정말 많이 풀기는 풀었습니다만은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통화 승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안정기인데요. 사실 미국 경제가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NBER 전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기 저점이 2009년 6월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까지 지금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장 국면 평균 개월이 과거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0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1854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만은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 좋아지는 국면이 평균 39개월이었고 1945년 이후로 보면은 58개월이었었습니다. 현재 과거 평균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세일가스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일가스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낮춰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총수요 곡선, 총공급곡선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죠. 마치 90년대 중반 IT 혁신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있는 데죠. 다른 데다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가계가 세후 소득의 약 11% 정도를 에너지 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다른 데다 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가스의 영향으로 미국의 총 공급 곡선,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안정기, 소위 고성장 저물가,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라고 했으면 그 정도일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각 주체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만은 또 재정 정책으로도 대응했죠. 미국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기 이전에는 한 60% 정도였죠.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 가계 소비는 어떨까요? 90년대 중반 이후 가계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늘어가지고 오랫동안 경기 확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소위 디레버리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는 과거에 자기가 번 돈,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했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또 총 공급이 총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행 투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시대 아니고 일본식 디플레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안정기 그 정도까지는 표현하기 힘든데요. 대안정기하고 디플레 뭐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미국이 통화 정책을 뭐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주식시장은 사실 가대평가 국면에 들어서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는 산업 생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지금 미국 주가가 산업 생산 경기에 비해서 2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0년, 2001년 소위 미국의 IT 버블이 형성됐을 때 있었었는데요. 그 정도 지금 비슷하게 미국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발생한 것은 아마 신축적인 통화정책,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거의 0%로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통화 공급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줄이더라도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가 거품 가대평가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만은 갈수록 거품이 형성되고 그게 꺼지기 쉽다는 것이죠. 아마 저금리 정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품이 조금 더 유지될 수가 있으나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거품이 급소하게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경제 현황하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미국 통화 정책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게 큰 관심사인데요.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대안정기, 일본식 디플레이션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통화 유통 속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정기인데요.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대안정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앞으로 디플레 갭이 좁아지면서 대안정기하고 일본식 디플레이션 중간쯤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거품 상태에 있고 여기서 더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이죠.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